함께합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밤사이와 달리 빗줄기의 힘이 좀 빠졌습니다. 현재 비구름의 중심이 동쪽으로 많이 빠져나갔고요. 현재 일부가 강원 지역이 약하게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 지역이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죠. 시간당 50에서 100, 정말 강하게 쏟아질 경우 시간당 120mm 이상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각별히 계속해서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원주시가 국내 6번째이자 도내 최초로 국립전문과학관이 건립 예정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올해 한지문화제는 비대면 개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 장마가 이어지면서 이 폭우 피해 또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이 강원 지역의 날씨 기상청 연결해서 예측하도록 하죠. 8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최무성 강원지사를 포함한 폭우 피해 지역 시도지사와 함께 집중호우 대처 긴급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들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받은 뒤 신속한 특별재난지역의 지정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정부의 피해 조사를 지원하라고 밝혔습니다. 긴 장마 여파로 강원 지역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강원지방통계 지청에 따르면 5월 7월 기준 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 도내 소비자 물가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올해 5월부터는 2달 연속 하락했지만 지난달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날짜가 12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가급적 모든 수험생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일반 수험생과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서 관리하고 일반 시험장 수험생들은 기존의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제한하고 또 시험장 내 모든 책상에 칸막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주였죠. 원주시가 국내 6번째이자 도내 최초로 이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원주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단장을 맡았던 김광수 부시장 연결해서요. 지금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주 부시장 김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정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이 소식 전에 예.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주 같은 경우 피해 상황 좀 집계된 게 있는지요?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주는 지금 누적 평균 강수량이 약 180mm 정도. 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안 왔는데, 어허. 저 이제 도내 인근 자치단체, 춘천, 철원, 영월, 평창, 또 옆에 우리 충북의 제천 이쪽보다는 좀 우리 강수량이 적다 보니까 네. 피해가 우린 좀 많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농작물 피해가 좀 걱정인데 저희는 이제 귀래, 행구 요런 이제 단강 쪽에 약 3헥타 정도 침수가 돼서 예. 현재는 물이 좀 빠져 있는 상태고 이제 저희가 또 걱정은 이제 그 둔치 우리 원주천 둔치가 네. 새벽 시장이 열리는데 이게 좀 범람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새벽 시장이 못 열려서 시민들이 좀 불편한데 물이 빠지면 위험성도 없다고 생각하면 곧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접수 현황은 한 120건 정도 돼가지고 약 110건 정도가 이제 조치가 완료됐고 한 10건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뭐 가벼운 뭐 도로 유실 이런 건이라서 네. 원주는 큰 피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또 비가 더 온다니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네, 누적 강수량이 180mm 정도면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아주 많지는 않고요. 좀 피해 규모도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끝까지 뭐 긴장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정리하고요. 예, 예. 자, 아무튼 뭐 우리 부시장님과 함께 처음에 유치전에 예. 뛰어들었을 때부터 한 3-4번 정도 저희가 이제 연결해서요. 진행 상황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예, 예. 드디어 이제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예. 공시전은 발표가 났어요. 예,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유시단장 맡으시면서 또 예. 이제 이 부분 뭐 중심적 역할도 하셨습니다만은 예. 이 원주가 국립과학관 건립 선정을 해서 처음 유치전에 뛰어든 것이 언제였습니까? 참 이제 다른 시도보다는 조금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네. 올해 초에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국립과학관을 6번째를 공모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곧바로 이제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네. 우리는 참 준비된 과학관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추진 단장으로 해서 다른 이제 시도보다는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네. 야근도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 철저히 준비도 잘 해주시고 또 공공기관, 대학 등의 업무 협약 체결도 잘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치전에 뛰어든 것이 좀 비교적 늦었지만은 그래도 예. 원주 지역에 또 캠프롱 예정지의 어떤 장점이 부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점이 많이 부각됐습니다. 예, 특히 어떤 점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크게 이제 저희가 좀 보면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지리적 접근성이 원주가 좋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역적인 혁신도시 밸리 이런 의료기 밸리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잘 됐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셉인 우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생명 의료 분야의 국내 유일한 콘텐츠가 좀 강점이 있었고 네. 또 우리 수도권에 어떤 그 2,800만 정도의 이제 그 관람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좋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기는 이제 교통망의 뭐 사통팔달이다. 또 이제 이 캠프롱 부지 안에 이 과학관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네. 수영장,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같이 뛰어나는 이런 자연 경관이 좀 우수한 입지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저 공공기관에서 건보라든지 심평원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그 PT를 제가 가서 직접 하면서 그 과학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1박 2일의 어떤 과학 캠프, 과학 네. 축전, 또 어떤 수도권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앞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 관광객 100만 명도 기대한다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6번째이니까 뭐 5개 국립과학관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이제 이게 100만이라는 숫자는 저는 뭐 이렇게 좀 더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영동고속도로를 이제 지나가는 저희가 길목입니다, 사실. 예. 근데 동해안에 관광객이 약 5천만 정도 지금 잡고 있어요. 예. 도내에 1억만 중에 5천만이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제 동해안을 가는 길목에 약 1분 거리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2%만 따져도 100만 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산수적인 어떤 통계 좀 예상 아닙니까? 다른 그 과학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과학관이 지금 과천과학관이 네. 약 245만 정도. 어허. 그 다음에 예. 제일 큰 대전이 예. 178만 정도 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자료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수도권에 예. 이 뭐 중부 내륙에 과학관이 없으니까 이것만 만들어지면 100만 원 전 훌쩍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많은 분이 예. 궁금해하시는 게 국립과학관 이게 뭐 연구기관인 겁니까? 아니면 전시 공간인 겁니까? 좀 어떻게 우리가 그 성격을 이해하면 될까요?
요거는 이제 전시 공간인데 뭐 이제 예. 그 주로 보면 뭐 의료기술 산업관, 홍보체험관, 또 여러 가지 생명과학관, 건강과학관 이렇게 4개 관으로 이제 존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과학관 추세나 어떤 전시를 보면 전시보다는 체험, 느낌 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한 70% 정도는 전시보다는 체험 위주로 연출 그런 것도 70%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원주에 의료기기 업체가 200개 정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홍보 체험관을 만들어서 세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또 이제 우리 건보라든지 심평원에서도 이것만 만들어지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재미난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0만 원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지금 벌써 답을 주셨습니다만은 예. 뭐 과학관 뭐 건물 짓고 그 안에 어떠한 콘텐츠를 넣느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사람들한테 예. 매력적인 어떤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이제 앞으로 과제입니다. 이게 정말 숙제인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관들이 있는지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의료기기 업체라든지 또 우리 여기 심평원 건보라든지 해서 좀 이제 사람이 원주의 과학관에 오면 네. 내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볼 아하. 수 있고 예, 예. 건강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느끼도록 예쁘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과학관 체험은 좀 어린이들,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타겟팅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 이 건강과 위로는 좀 어르신들도 상당히 예. 좀 많이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전 가서 PT를 한 40분 할 때 네. 그 심사위원들도 그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음흠. 요 포스트 코로나 요 대비해서 생명의료 과학관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좀 관람할 수 있는 과학관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심사위원회 주문 사항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하게 그 아이템 선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캠프로에다 이제 그 위치하면서 한마디로 캠프론 공원 개발을 비롯해서 좀 활용 정점을 찍게 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캠프론 부지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 이제 소유권 이전은 돈을 이제 땅값을 다 줬기 때문에 네. 국방부에서는 원주 땅이다. 예. 이전만 안 됐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심사위원들이 걱정을 했는데 예. 심사위원들도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은 국방부는 빨리 원주로 넘겨주고 싶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 땅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 받을 수 없는 게 그 오염 정화 부분을 예. 국방부에서 200억 정도인지 얼마 해서 지금 정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화를 해서 받아야지 저희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 과학관 부지만큼은 오염 측정 결과 없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했기 때문에 과학관을 짓고 만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예. 이 국립과학관 예정지는 토양 오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건립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 이제 올해 여기 했으니까 아마 하반기에 이제 기본 설계가 용역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면서 저희는 빨리 만들고 싶어서 인허가도 좀 단축해서 내년도 모든 행정 절차는 마무리를 하고 아마 후년에는 짓기 시작을 하면 23년에는 아주 좋은 과학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또 과학관과 함께 토양 정화 작업 다 마무리되면은 또 이제 그 캠프롱 부지에 뭐 수영장도 들어서고요. 뭐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술관 이 조감들을 보면서 하면 더욱더 이제 효과적이겠습니다만은. 이 태장동 지역 주민들 또 원주 서부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뭐 그 지역 주민들이 지난 69년 동안 참 뭐 제일 피해랄까 그런 불편을 느꼈는데
이제 69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예. 태장도 원주 서부만이 아니라 또 원주 시민들 모든 분들이 이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예, 더욱더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공개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토양 정화 작업이 벌어지겠지만은 예. 지난번에도 뭐 공개 행사도 있었고요. 예. 근데 지금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좀 예. 자주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터 예.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공개는 이제 정화가 시작을 되면 네. 그분들이 이제 국방부에서 정화하는 구역을 섹터를 정할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그 펜스를 쳐놓고 그 정화는 정화대로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정화 안 된 지역은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기적으로 좀 세밀하게 계획 잘 예. 짜고 정말 효과적인 그런 또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강수 원주시의 부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올해 22번째를 맞는 원주 한지문화제 벌써 한 차례 연기되었다가 올해는 아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축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 한지문화제 올해가 22번째입니다만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네, 원주는 우선 한지의 본고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한지를 만드는 원료인 당나무가 가장 많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원주 한지문화제는 올해로 벌써 22회째를 맞았는데요. 지난 1999년 시민들이 원주 한지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직접 원주 한지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지문화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당초 지난 5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로 한 차례 연기된 상황입니다.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올해 한지 문화제 주제를 집에서 즐기는 한지 문화제로 준비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작가들의 한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또 한지 공예 키트를 준비해 시민들에게 드라이브 스루 등 비대면 방식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한지개발원 이주은 기획홍보팀장에게 듣겠습니다. 9월로 저희가 축제를 준비하던 와중에 상황이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어서 온라인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한지를 보고 즐기고 집에서 체험 키트를 받아보시면 그거를 직접 만들어 보시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시민의 축제에서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가 축제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문 서비스도 준비 중인데요.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이게 어찌 보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애초에 준비했었던 것이 한지와 미디어 아트의 만남해서 야외 전시도 준비했었고 실내 전시도 준비를 했었는데 예술품이 미디어 아트와 결합함으로써 어떻게 다르게 확장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 미디어 아트와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현재 뭐 한지 체험실 등 뭐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수 인원으로 제한해서 현재 운영이 또 되고 있죠. 네, 원주 한지문화제는 다소 생소한 한지 문화를 대중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외 전시, 한지 공예 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 한지 테마파크는 축제가 없는 평소에도 한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과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원주 한지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전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원주 한지개발원에서 진행하는 한지 아카데미는 12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통 한지 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마련된 단기 특별 강좌로 원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인원으로 제한해서 한지 체험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지를 지키고 살린다는 취지로 진행되는 이번 원주 한지 문화제는 매년 3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방문하면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올해 진행되는 온라인 한지 문화제를 통해 집에서도 한지 작품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폭우가 계속되고 호우경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비 피해도 여러 곳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연결해서요. 지금 기상 상황 앞으로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 기상청의 권혁준 사무관 연결하죠.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중부지방에 굉장한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강원도 평균 강수량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평균 강수량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제가 먼저 장마에 대해서 시작이라든지 이런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장마가 6월 24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주로 초기에는 제주도나 남쪽 지방에 주로 그 강수가 집중돼 있었는데 그렇죠. 7월 28일 이후에 네. 이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좀 북상을 하면서 강수량이 점차 좀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8월 2일부터 3일 사이에 영서 지역에서는 시간당 50에서 80mm, 네. 어제도 마친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강한 강도로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내 8월 들어서 내린 그 강수량을 보면요. 철원군 그 동성읍의 장흥리 같은 경우는 네. 615mm가 내렸어요.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고요. 예. 예. 영서 주요 지역을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197.7mm, 네. 그리고 춘천 384mm, 예. 또 영월 같은 경우는 336.6mm가 내렸어요. 반면에 영동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적어요. 그래서 예. 강릉 같은 경우는 21.1mm 내렸고요. 예. 또 동해 같은 경우는 28.7mm, 좀 차이가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서 지역 중에서는 원주가 제일 적게 내렸군요. 그나마. 특이하게요. 예. 그 강원도 쪽에서도 그 영월이라든지 정선 남쪽에는 좀 많고 또 북쪽으로 철원, 순천 쪽으로는 좀 많은 그런 강수량을 나타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원주 주변이 다 피해가 큰 것 같은데 원주만 그나마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피해가. 예. 지형적인 영향도 있겠죠. 예. 지형적인 영향이고요. 반면에 그 원주 인근에 그 횡성 같은 경우는 또 많습니다. 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비가 내릴 것으로? 일단 그 장마가 언제쯤 끝날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예. 10일 날씨 보니까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1월 10일 이후까지, 그러니까 최소 8월 중순까지 간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역대로 보면 장마 기간이 최장 기간을 기록한 게 2013년에 기록했는데 49일이었어요. 예. 이 기록이 좀 깨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양쪽으로도 보면 저희가 이제 중기예보를 10일까지 예보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서 지역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금요일 14일이거든요. 예. 금요일까지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영동 같은 경우는 조금 작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동서로 길게 발달한 이 정체전선 그리고 지금 제4호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갔는데 예. 4호급이 지금 약화돼서 열대 저하부로 이제 바뀌고 이제 내일 전후로 해가지고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모레까지 강원 영서 쪽에서는 그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400mm 이상까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영동 쪽은 상대적으로 좀 적긴 한데 50에서 100mm 정도, 많은 곳은 150mm 정도 이상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긴장의 끈을 절대 놓칠 수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당 100mm까지도 예상된다 했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공포심까지 느꼈는데 이거 너무 좀 과장해서 또 예측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시간당 100mm 이상이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그 빈도수를 보면 예. 아주 희박하긴 하지만 예. 최근에 나타나는 그런 집중호우 패턴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100mm가 어느 정도 내리는지 아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100mm 이상 내렸던 그런 기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도 상상할 되겠죠. 수 예. 없을 정도로 많은 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경고 정도로 좀 여겨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 충분히 실제로도? 실제로 가능하고요. 예.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시민들 좀 조심해야 되고 유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하천이나 저수지범람, 뭐 산사태, 축대붕괴, 뭐 농경지나 이런 여러 가지 침수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 네. 피해가 예상돼요. 그래서 예. 이 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위험 지역 출입 좀 알겠습니다.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명 지역 알겠습니다.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강원청 네. 시장청의 권혁준 사무관.